구마모토 지진 지난 2016년 그때도 진도 7이었는데 그때 어디에 도망쳤나요? 자동차로 피난 갔습니다. 제일 많아. 두 번째가 피난소, 세 번째가 친척이나 친구 집이거든요. 자, 그럼 왜 이런 식으로 자동차로 피난을 갈까라고 했을 때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감사합니다.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 일본 사람들의 행동이라는 내용인데 예. 요 최근에 일본 구마모토에서 진도 7에 큰 지진이 있었죠. 네. 당장에 그것 때문에 이제 요즘 일본 뉴스에서는 이 지진 관련 뉴스가 거의 매일 탑뉴스로 뜨고 있습니다. 네. 거기다가 이제 이 지진이 뭐 한 번 오고 끝이 아니라 그다음부터 계속 여진도 오고 또 그 다음에 큰 지진도 올 수가 있다라는 공포심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큰 이제 재해 지역이죠. 지진이 난 지역은 사람들이 정말 살아도 산 기분이 아닌 약간 그런 게 좀 많이 들죠. 네. 당장에 이제 바깥에도 이제 지난 2018년 홋카이도에 있었던 큰 지진 때 당일에 저희가 이제 경험을 한 적도 있었거든요. 그때 홋카이도 전체가 전기 멈췄으니까 정전됐었죠. 아주 예 난리였네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 지진이 일어났을 때 일본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행동을 하고 어떤 생활을 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떤 걸 준비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이거 대한민국 분들도 일본 여행 많이 오시고 하다 보니까 좀 참고가 되시는 의미에서 제가 이걸 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이 안에서 바깥에도 좀 사실은 여러 가지 준비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네. 그런 것도 좀 보여드리면서 예. 저런 거를 평소에 집에 두고 있구나 라든지 그리고 저렇게 지진이 오니까 일본 사람들이 저런 행동을 하는구나 라든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준비를 했으니 먼저 이걸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요미우리 신문이네요. 네. 구마모토 지진의 주택비에 1526동 9532명이 피난 사망 36명 정전은 대부분이 해소가 되고 있다 라는 요 최근 뉴스입니다. 이 구마모토 지역은 특히 이제 좀 낡은 목조 주택이 많은 지역이다 보니까 이게 뭐 큰 지진이 어떻게 되면 기둥부터 해서 이제 무너지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좀 이제 집이 무너져서 뭐 사람 좀 이제 인명피해가 나는 그런 것도 많이 있었다. 뭐 지진이 한 번 큰 거 오고 나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제일 머리 아픈 게 이거죠. 거의 뭐 1시간에 한 번 정도 계속 지진이 와요. 구마모토현 8월 1일만 하더라도 여러분 보세요. 새벽에도 계속 옵니다. 이런 식으로. 이게 여진이거든요. 우짜등도 계속 흔들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처음에 나온 이런 그림처럼 본인의 지부에 들어갈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멀쩡한데 그래도 만에 하나라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집으로 잘 들어가질 않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항상 이맘때쯤 되면 일본에서 이런 피난소에 관한 뉴스가 엄청나게 쏟아져요. 예. 당장에 피난소도 일본 사람들이 어쩌면 제일 처음에 가는 이 행동 강령 중에 하나거든요. 지진 발생 시 올바른 행동과 대피, 긴급 지진 속보. 일단 이게 뜨면 좀 큰 지진입니다. 나오죠? 지진 발생하고 몸을 지키고 가족의 안전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가스 잠그고 그 다음에 비상 지출품 확보하고 인터넷 라디오로 정보 확인을 하고 뭡니까? 일단 집이 안 된다 싶으면은 대피. 요런 게 어쩌면 테크트리식으로 정해져 있지만은 여러분. 이게 이번 구마모토 지진도 이제 사람들이 인터뷰를 많이 하는데 큰 지진이 오잖아요, 여러분. 그럼 사람이 어떻게 되냐? 다리가 풀립니다. 공포심 때문에 사람이 움직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에서 항상 이렇게 평상시 때도 사람들이 아예 그냥 우리가 뭐 옛날 수능식 암기 있잖아요. 몸에 이걸 그냥 새겨놔야 돼. 그 순간에 생각을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기억하는 대로 움직여야 된다.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아까 나온 것처럼 여진이 계속 나오다 보면은 집에 위험이 있다고 본인들이 다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다 보면 이제 이런 식으로 피난소에 대피를 하는데 근데 이 피난소가 일본에서 항상 나올 때 말이 많습니다. 뭐 이것도 당장의 과거 2019년도 기사인데 프라이버시가 없다. 부터 이래가지고 편의성이 잘 확보되지 않았어요. 이렇게 지금 벽을 만들려고 하고 있지만 뭐 프라이버시 하나도 없죠. 이런 상태면. 그렇죠. 나오죠. 옛날에 비해서 변하지 않는 피난소. 일본은 지진이 과거부터 계속 나오고 있지만은 이 피난소가 변하지 않는다. 맞아요. 그런 말이 있다 보니까 가끔 있잖아요. 아닙니다. 요즘은 이제 많이 진화해가지고 개개인의 프라이버시, 사생활을 확보할 수 있는 텐트형도 있습니다라고 약간 홍보식으로 많이 나옵니다. 이런 게 있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있긴 있어요. 근데 이게 다간, 극소수란 거죠.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도 어김없이 구마모토 지진 48시간 후에도 정돈되지 않는 이런 피난소 생활 이래가지고 10년 전과 변화 없다. 10년 전에도 구마모토에 큰 지진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랑 이런 피난소의 퀄리티 자체가 동일하다. 이거는 정말 어이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음. 거기다가 지금의 여러분 한여름 아닙니까? 일본 구마모토 낮 시간 기온이 있잖아요. 35도 이상 정도로 엄청 덥습니다.
이게 일본에서도 문제시돼서 나오죠. 피난소의 냉방 설치율. 대피소로 지정된 공립 초등학교 체육관의 냉방 설치율은 전국 평균이 33%인데 구마모토현은 20%예요. 20%. 피난소 5곳 중에 한 곳만 에어컨이 있고 나머지는 에어컨 없이 버텨야 돼. 거기다가 아까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사람들과의 경계도 없어. 과거에 대지진 경험했었는데. 그렇죠. 했는데도 이게 대비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이 피난소 자체가. 근데 이유가 있습니다. 일본 정부에서 이거 설치하라고 보조금을 줘요. 에어컨 설치하라고. 근데 100% 주지 않아. 지자체 자체도 돈을 내야 돼. 그러니까 우리 지자체는 야 인구도 줄고 살림살이가 빡빡해. 근데 학교 애들 그 몇 명 있다고 그 에어컨 설치해. 야 하지 마. 지자체가 아예 안 하는 경우 있잖아요. 특히 구마모토 여러분 지방 촌동네입니다. 구마모토도 뭐가 일어나고 있어요? 인구 붕괴. 예. 다 규슈라면 그 후쿠오카를 간다라든지 아니면 도쿄로 간다라든지 그래서 사람들이 떠나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적죠. 초중고등학교가 폐쇄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 돼. 평상시에 언제 올지 한 번 올지 모르는 그 지진을 위해 가지고 학교에 있잖아. 에어컨 설치하고 아니면 뭐 개보석 그런 돈을 어떻게 써? 안 써. 이런 뭔가 현실적인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이 기사에 나오는 게 있는데 여러분 보세요. 수도권 초등학교 도쿄는 여러분 피난소의 에어컨 설치율이 95.9%예요. 학교라고 하면 거의 설치되어 있다. 도쿄는 그러니까 지진 나더라도 피난소 가면은 시원해요, 여러분. 다 도쿄다 정말. 이게 도쿄예요. 이게 일본에서 항상 재난 나올 때마다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일본 정부는 말로만 이제 지방 경제가 무너지고 활성화 시켜야 된다 말은 그렇게 하는데 이런 거 하면 딱 터져나와. 이런 지표 딱 나와봐. 야 이건 뭐 도쿄 아니면 답이 없구나. 에어컨 설치율. 근데 아까 말한 평균에도 못 미치는 게 이번에 어디? 이 구마모토다 보니까 더욱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럼 구마모토 사람들이 이번에 어떻게 했을까? 자동차로 갑니다. 피난소가 아니에요. 차에서 자는 거거든요. 일본에서도 지난 10년 전에도 통계를 냈었습니다. 구마모토 지진 지난 2016년 그때도 진도 7이었는데 그때 어디에 도망쳤나요? 자동차로 피난 갔습니다. 제일 많아. 두 번째가 피난소, 세 번째가 친척이나 친구 집이거든요. 자 그럼 왜 이런 식으로 자동차로 피난을 갈까? 어떤 이유가 있을까 차가? 라고 했을 때 이것도 이런 보도 자료가 있습니다. 제일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여진이 계속되다 보니까 차가 제일 안전하다고 생각했다. 지진이 한 번 오고 끝이 아니라 여러분 계속해서 뭐 거의 숨 쉴 틈도 없이 계속 흔들려. 너무 불안해. 언젠간 도망을 쳐야 될 것 같아. 내가 이쪽에서 있잖아요. 벗어나야 돼. 급하게 이동력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입장에서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차에 있는 게 본인의 몸을 지키기 제일 좋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네요. 피난소라고 하더라도 건물이잖아요. 그렇죠. 무너질지도 모른다고 느끼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도쿄는 아까 말했지만 뭐 차 없어도 아까 에어컨 빵빵한 그뒤 건물 튼튼한 초등학교, 중학교 많으니까 상관없지만은 이런 지방에서 재해가 일어났을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자동차로 도망을 칩니다. 자, 그러면 차로 가면은 어떤 문제가 생길까? 기름이 없습니다. 가솔린 부족 문제가 이렇게 심해집니다. 지금 내 차에 기름을 만땅을 넣어두지 않으면은 언제 어디 무슨 일이 생기지 않는다고 도망쳐야 되니 아니면 평상시부터 피난 생활하면서 계속 낮 시간에 에어컨 틀어놓고 흔히 자동차 공회전을 시켜두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름이 정말 순식간에 없어져요. 공회전에 두면은. 사람들은 대지진 일어나면 바로 가는 건 마트, 슈퍼, 편의점 그리고 주유소입니다. 주유소 기다리는 기열 1km. 여러분 참고로 저는 이걸 봤습니다. 지난 2018년 홋카이도 지진 때. 실제로 사람들이 지진이 일어나고 하다 보니까 나도 맞다 우리 차 기름 나지. 주유소 갔어요. 못 넣을 정도로 줄을 쫙 서 있어. 여러분 이거 느끼죠? 왜 일본에서 전기차가 보급이 안 될까? 전기차는 여름철에 에어컨 한번 틀고 예를 들어서 있잖아요. 이거 차 충전해야 되겠네. 전기차 충전이 기름 넣는 것처럼 순식간에 됩니까? 안 되죠. 그 스탠드를 찾아가기도 힘들 뿐더러 거기가 일본 지진 나면 정전 그리고 인프라 무너지지 않으시 어떻게 알아? 몰라. 그러니까 전기차를 한다는 것 자체가 도박이에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그러나요? 바로바로 충전이 안 되잖아요. 이거는 그래도 나은 겁니다. 이 그림은. 왜? 기다리면 넣을 수 있잖아. 그게 아닌데도 많다고 이번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주유소입니다. 구마모토에 있는 거. 가솔린, 매진.
매진. 매진 없어. 우리도 홋카이도 대지진 때 경험했네요, 이거. 했어요. 이게 일본 사람들이 상당히 머리 아픈 것 중에 하나죠. 차를 가더라도 이런 게 생긴다. 거기다가 또 뭡니까? 이게 더 큰 문제라고 합니다. 이코노미 클래스 증후군. 우리가 그 장거리 비행을 이코노미를 타면은 사람이 계속 앉아 있잖아. 순환이 잘 안 돼요. 혈액순환이. 혈관부터 이래가지고 몸이 막힌단 말이야. 혈전이 생긴다 이래가지고 일본에서는 이번에 사람들이 어차피 니들 다 차로 도망갈 거잖아. 알고 있어요. NHK부터 이래가지고 이코노미 클래스 증후군에 주의하세요라고 계속 나옵니다. 차에서 계속 같은 자세로 있으면 좀 목숨을 잃은 그런 경우도 생깁니다, 실제로. 실제로 생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안 되니까 좀 움직이세요. 그렇죠. 거기다 특히 일본은 인구의 3분의 1이 만 60세 이상이에요. 어르신들이 많아. 근데 지진 나고 예를 들어 집이 무너지고 이러면 심적인 충격이 어마무시하죠. 그러면 나는 아무것도 하기 싫어. 차에서 있을래. 이런 사람들이 진짜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오죠. 2-3시간 간격으로 일부러라도 이동을 해야 된다. 몸을 움직여야 된다. 라고 계속 강조를 하는 겁니다. 당장에 이걸 아는 게 어디겠어요, 여러분? 예. 일본 도요타 자동차 홈페이지입니다. 도요타 재해 복구 지원. 재해에 의한 자동차 피난 생활은 이코노미 클래스 증후군이나 그다음에 열사병, 일산탄소 중독 등 건강 피해를 수반하기 쉽고 위험하다. 도요타도 알아요. 일본 사람들이 도요타 차를 제일 많이 타는 사람들 대부분이 지진 나면은 뭐 차로 도망간다는 것. 알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자기들이 알려주는 겁니다. 이대로 하라고. 그리고 토요타 자체도 일본이 이렇게 재난 많은 나라다 보니까 자동차를 이용해서 전기를 조금 준정하거나 그런 것도 만들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일본식 뭡니까 시스템이 많아요. 당장에. 지금 주인공 말한 것처럼 도요타는 여러분 이 하이브리드가 유명하잖아요. 예, 이 도요타 하이브리드 시스템 특징 중에 하나가 이 비상시 발전 기능입니다. 기름 넣어두면은 차 안에서 어느 정도 생활이 가능하게 차를 그렇게 만들어놔요. 일본 사람들은 특히 이걸 많이 넣습니다. 옵션으로. 자동차 안에 콘센트입니다. 콘센트. AC 100V 1500W까지 가는. 이게 뭐가 가능해요? 차에 연결해서 전기 포트로 뜨거운 물을 만들 수가 있어요. 자동차로. 왜 이런 걸 할까? 일본 사람들이 레저 차박을 좋아해서? 아니에요. 이런 비상시 상황이 났을 때 사람들이 차에서 생활을 해야 되니까. 겨울철은 특히 뜨거운 걸 먹고 싶잖아요. 그죠? 아니면 뭐 저걸로 선풍기를 튼다든지 아니면 급속 충전 아니면 컴퓨터 작업을 한다든지 네. 각종 그게 있다 보니까 전원에 대한 수요가 커지는 거야. 당장 이게 도요타뿐만이 아니라 일본 이런 식으로 차에서 100V 1500W 콘센트가 대응되는 차 이런 목록을 아예 만들어 둡니다. 뭐 렉서스도 있어요. 렉서스도 가능합니다. 이게 일본 렉서스는. 그 다음에 닛산, 혼다, 미쯔비시, 스바루, 마츠다, 스즈키 뭐 다 있죠. 웬만한 차들이 이런 식으로 이제 트럭도 있기 때문에 이런 옵션을 놔두고 이걸 설치를 하라고 해요. 다른 나라에서 이런 걸 생각을 안 하잖아요. 예, 차에서 내가 전기보트로 해서 내가 뭐 그 차박 나갈 것도 아닌데 캠핑 나갈 것도 아닌데 차에서 내가 뭐 요리할 일이 있나 뭐 냉장고 돌릴 일이 있나. 근데 일본 사람들 이런 게 생기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더욱더 뭐 전기차는 불가능하겠죠. 왜? 이거는 기름을 넣어서 차가 발전기가 돼야 되는 건데 전기차는 전기를 먹는 거잖아. 차 자체만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게 있다 보니까 더욱더 큰 지진, 재해 일어나면 일본 사람들이 역시 좀 뭡니까 이런 발전 기능이 있는 그런 차를 좀 선호하는 경향이 한 번 더 일어납니다. 일본 내에서. 요즘 시대는 정말 휴대폰 충전은 아주 중요하잖아요. 이런 그렇죠, 재난 그렇죠. 때. 그러니까 그것도 도움이 되니까. 그렇죠. 예. 내가 차보다 내가 전기가 더 필요한 거예요. 예, 그런 식이 되는 거죠. 자, 그럼 뭐 차에 그냥 뭐 피난소 말고 차에 도망쳐서 이렇게 생활하면 돼? 아니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본 사람들이 무조건 들고 나가야 되는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이런 지진 났을 때. 이 피난을 갈 때 어떤 걸 지참해 가야 돼요? 바로 이 방제 가방입니다. 방제 가방. 예. 일본 아예 이런 거를 전문적으로 파는 그거 홈쇼핑 사이트가 진짜 많거든요. 맞아. 유명 메이커들도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죠. 당장에 여러분 한국에도 있죠. 무인양품. 여러분 무인양품이 일본에서 방제용품 팝니다. 왜? 지진이 일어나면서 일본 사람이 이런 거 챙겨야 되니까. 이런 거 보존식품 같은 거 있잖아요. 부터 물 없어도 이 닦을 수 있는 거. 부터 해서 그 다음에 화장실 없는 데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상용 간이 화장실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거부터 해서 무인양품 퀄리티를 해서 파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게.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이런 재난 상황이 당연한 거고 재난 상황을 어떻게 이겨내야 될까라는 그런 뭡니까 수요가 항상 많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거 미리미리 사둬야 되네요. 그렇죠, 그렇죠. 이런 미리미리 사두고 하는 건데, 그럼 박간에는 어떨까? 저희 집에는, 예, 정말로 웬만한 일이 있어서는 열지 않는 가방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집도 당연히 있습니다. 이게 그 기내 가방 사이즈거든요. 이 가방이 항상 저희 집 현관 앞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가방을 열면 어떻게 나오냐? 요런 식으로 물품이 나옵니다. 있잖아요. 조금 오래됐었으니까 바꿔야 된다 했었으니까 조금 또 추가해야 되는 상태인데 예. 아무튼 기본적으로 요런 상태입니다. 음. 예, 그럼 비상용 의료 키트, 그다음에 보존식품, 그다음에 물, 이거 랜턴 같은 거 있잖아요. 그다음에 랜턴 들어가는 배터리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많이 들어가 있죠. 그다음에 밑에 슬리퍼도 있습니다. 그리고 박간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 안경. 안경. 왜 저희는 안경잡이잖아요. 근데 안경잡이가 안경이 없으면 앞이 안 보여. 도망칠 때 폐가 부러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경 바꿀 때마다 전에 쓰던 거를 이렇게 예, 넣어둡니다. 플러스 이거 현금도 아, 그렇죠. 현찰도 항상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좀 진화해 나가는 게 있어요. 지진 대책 30점 피난 세트. 잘 팔리고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광고를 하거든요. 20만 원 정도 되네요. 그러니까 하나씩 이거 뭘 준비해야 되나 그런 고민이 많아요 사람들. 그래서 이거 하나만 사면 된다고. 그렇죠. 이러면 아까 박간이가 듣고 있던 거 보존식품, 그 다음에 이런 의료 키트라든지 슬리퍼, 물 겹치는 게 많이 있죠. 그런데 이게 너무 많아. 그러다 보니까 일본에서도 어떤 말이 나오냐. 솔까 말 필요하지 않는 거랑 필요한 거 겹치더라. 경험자들이 많잖아요. 저렇게 캐리어 가방 끌고 나가서 했는데 결국 한 번도 안 쓰고 하는 것도 많았던 거야. 근데 반대로 이건 너무 필요한데 부족했던 것 같은 거 있잖아. 일본 사람들 랭킹 좋아하네요. 이것도 랭킹이 있어요. 이런 거 보면 뭐냐. 나침반은 필요 없었다. 로프 필요 없었다. 예, 컵라면 필요 없었다. 왜? 뜨신 물이 없는데. 예, 헬멧, 양초, 필요 없다. 아, 양초, 그러네. 요즘 시대 양초는 필요 없는 거죠. 했는데, 이건 솔직히 불필요한 건 사람마다 다른데, 무조건 필요한 게 뭐가 있을까? 기승전, 물입니다. 예, 물을 구하기가 힘들어요, 여러분. 진짜. 정말, 이번에도 그러네요. 예, 특히 여름철에는 사람들이 빠르게 수분 섭취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 일본은 이런 식으로 집마다 이걸 다 사둡니다. 있네요, 맞아요. 이게 보존수입니다. 보존수. 일반 생수랑 뭐가 달라요? 얘는 유통기한이 5년이에요. 당장 이런 물을 한국에도 맥주 팔죠? 그 슈퍼드라이 아사히? 예, 아사히도 이런 거 팝니다. 여러분, 일본에서. 장기 보존수. 얘도 유통기한이 5년짜리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유통기한을 미리 알아두고 어느 정도 올 것 같다 이러면 아까 가방 열어가지고 있잖아요. 물 마셔버리고 새로운 거 이제 갖다 끼우고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로테이션 시키면 돼요. 근데 물은 마실 것뿐만 아니라 세수하거나 그런 경우에도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것도 다 물 준비하고 있으면 무겁고 어려우니까 아까 무인양품 그 양치질 할 수 있는 그렇죠, 그렇죠. 그런 물 거 없이. 팔거나 물티슈 준비하고 조금 머리는 물티슈로 그렇죠, 그렇죠. 닦거나 그렇게 준비합니다. 많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런 이제 물도 있는데 참고로 이게 종류가 다양합니다. 5년, 7년, 10년짜리도 있어요. 10년짜리까지 10년짜리 물도 있어요. 괜찮아. 라고 느끼잖아요. 여러분 지금 느끼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물이 어떤 물이냐면은 그 유명한 반도체 만드는 물과 똑같은 순수입니다. 맞아요. 반도체는 깨끗한 물이 필요하잖아요. 응. 바로 이 초순수 물 같은 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물질을 뺀 물이 보존수가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페트병도 일반 페트병이랑 다르게 태양열 같은 데 좀 강하게 있잖아요. 변형 안 되게. 그러니까 물 자체 안에 아무것도 없는 거니까 밀봉을 해두면 오래 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비상식이라든지 있잖아요. 아까 제가 보여드린 거 비상식 이거 뭡니까? 요거 이런 거 이거 일본에서 맛이 없다고 사람들이 말을 하는데 이게 나름 많이 팔립니다. 예, 네. 비축 간식 초콜릿 양갱 같은 거 양갱 이런 것뿐만 아니라 그 밥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어요. 종류가 정말 다양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것도 무조건 필요하다. 의식주가 제일 중요하다 했잖아. 아까 제가 주는 뭐 차에 도망간다 했잖아. 그럼 주는 해결이 됐어. 예, 옷이야 뭐 입고 있는 거 있으면 돼. 근데 식이 중요하잖아. 먹는 거. 그럼 내가 챙겨야 되는 거. 예, 이렇게 나오면서 각종 있잖아요. 여러 가지 사람들마다 중요하다는 게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박간의 오상도 정말 추천드리는데 여러분 요즘 생각해보니까 이 모바일 배터리 정말 중요합니다. 저는 2018년 홋카이도 지진 경험 이후로 집에 있는 모바일 배터리 항상 100%로 준비해 둡니다. 예, 그리고 항상 들고 나가기 쉽게 제가 집에 놔두고 있어요. 저기. 스마트폰이 안 터지는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은 그래도 스마트폰이 터진다든지 아니면 스마트폰이 안 터진다 하더라도 구글 맵 오프라인으로 쓸 수 있는 거 있잖아요. GPS는 연동이 되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스마트폰을 켜면 내가 어디 있는지 알 수 있는 거예요. 밖에 나가더라도.
예, 그러다 보니까 엄청 중요한데 이게 충전이 안 돼요. 기본적으로 여러분 다 충전하고 싶을 거 아니야. 본인이 이걸 챙겨야 되는 건데 이런 대용량 배터리 같은 거 있잖아요. 이게 항상 만땅돼 있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제 경험상으로도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요즘 현대사회에서. 그 다음에 나오는 거 이것도 정말 중요하다고 느낍니다. 아까 추명도 잠깐 얘기했죠. 여러분 뭡니까? 현찰입니다. 박간의 방송에서도 정말로 자주 들고 온 주제 중에 하나죠. 일본 사람들이 현찰 쓰는 이유. 여러분 제 상황에서는 현찰밖에 뭡니까 믿을 만한 게 없어요. 실제로 저희도 경험했네요. 그렇죠. 제 상황에서는 여러분 물건을 갖고 있는 사람이 갑입니다. 우리 옛날에 그 나라라 슈퍼보드 보면은 저팔계가 처음에 등장할 때 기름 갖고 갑질하거든요. 왜 사람들이 기름 좀 주세요 저팔계님 이런단 말이에요. 나라라 슈퍼보드 보면. 왜? 거기는 주변 사막이거든요. 기름 갖고 있으면 갑이지. 제 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물 갖고 있으면 갑이고 음식 갖고 있으면 갑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걸 받아내기 위해서는 뭐예요? 현찰을 줘야 돼. 제가 나중에 카드 뭐 송금 필요 없어요. 안 됩니다. 지금 바로 왜? 나 말고도 주변 사람들이 누군가가 갖고 싶은 사람들이 많아. 수요 공급이 완전 뒷바뀌거든요. 이런 제 상황에서는. 그리고 제 상황에서는 기본적으로 전기가 끊어버리는 그렇죠. 경우가 많기 때문에 카드 있더라도 카드 결제가 안 돼. 그렇죠. 그러니까 현찰이 있어야 돼요. 네,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이거는 아까 주민고 잠깐 얘기했지만은 바깥에는 무조건 필요한 느끼는 게 물티슈. 어머. 여러분 물티슈 진짜 중요해요. 예, 왜냐면은 아까 말했잖아요. 물이 부족하거든요. 못 씻어요. 찝찝하잖아. 언제든지. 근데 사람은 씻어야 돼요. 그렇죠. 음. 예, 그러니까 그때까지라도 버티려면 일단 물티슈로 닦아야 돼요. 이 물티슈 오래 가잖아요. 밀봉되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저희도 가방 안에 넣어두고 있습니다. 예. 이것도 장기 보정 가능 그런 제품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건 아까 저기는 일본 사람은 안 좋아하지만 저희 둘은 국적이 다르잖아요. 제가 한국 사람이고 주민고 일본 사람이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항상 무조건 여권 들고 나갑니다. 아, 어디 갈 때도. 어디 갈 때도 여권 들고 나가요. 저희가 일본 국내에 촬영으로 도쿄 가요. 한국 갈 일은 없어요. 해외 나갈. 그래도 저는 여권 들고 나갑니다. 왜? 만에 하나 무슨 일이 날지 모르니까. 만에 하나 둘 다 급작스럽게 일본을 떠날 수 있을 대비를 해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필요한 게 뭐예요? 아까 말한 돈이랑 여권만 있으면 되거든요. 모든 신분증도 항상 갖고 있습니다. 예. 그거는 일본 사람들 중에도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집에 놔두자라고 하고 있는 분들 있는데 우리는 항상 다 들고 다닙니다. 그렇죠. 신분증이 있으면 만약에 조금 피해를 받아서 좀 상처받고 있는 상황이다. 그럴 때 신분증 있으면 병원에 누구누구 씨가 있다라고. 그렇죠. 정보 누릴 수 있잖아. 그렇죠. 그러면 주변 사람들도 정보를 알 수 있게 되니까 중요합니다. 내가 나를 증명해야지 누군가가 나를 도와줄 수가 있잖아요. 내 지인이 다시 그지? 오상이 저기 있네, 추미코가 저기 있네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맞아요. 예, 그런 식으로 본인을 어필을 해야 되는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이런 거 아까 말씀드린 뭡니까? 이런 이제 재난 가방이랑 더불어서 현찰, 배터리, 티슈 그리고 여러분들은 신분증 이런 거는 지금 여기까지는 아마 일본이 여행 오는 한국 분들도 아마 공통적으로 해당이 될 겁니다. 아마 그런 분이 계실 거예요. 일본 여행 왔으니까 호텔에 다 짐 놔두고 그냥 몸 가볍게 해서 한번 밖에 나가 볼까? 가능하면은 요 매는 포켓 있잖아요. 예, 매는 그냥 작은 가방 안에 적어도 여권이랑 쪼매난 배터리랑 현찰은 무조건 들고 나가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무거워 귀찮아도 여러분들의 목숨보다는 소중한 게 없지 않습니까? 이런 지진에 대한 일본 사람들 평소에 생각, 행동, 경험이 있어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내용을 종합해서 알려드렸네요. 오늘 내용 여러분들의 참고가 됐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요시. 물론 이거 외에도 정말 많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일일이 다 여러분들 설명을 해드릴 수가 없어요. 너무 어렵기도 하고 아이고 그런 쪼매난 것도 신경 써야 돼. 뭐 은행 통장 사본 많아요 진짜. 예, 진짜 저희 은행 통장 사본도 있거든요. 있습니다. 예, 제 바깥의 방송 보신 분들은 여행 왔을 때라는 일본 출장 왔을 때라는 만에 하나 뭡니까 내가 저렇게 고립이 될 수도 있다. 아니면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는 게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도 마찬가지지만 평소에는 안전 불감증이 사실은 약간씩 있어요. 일본 사람들도. 큰 지진이 정말 자주 오는 게 아니잖아요. 예. 몇 년마다 한 5년마다 한 번 정도 오는데 그래도 사람들이 이게 약간 그래도 우리 지역에 안 왔으니까 상관없지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실은. 맞습니다. 예, 있지만은 그래도 이런 큰 게 하나 일어나면은 일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방제 굿즈의 상품 매출이 4배가 돼요, 여러분. 네. 이게 나가노거든요. 구마모토랑 엄청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왜 4배가 돼? 와! 우리 동네도 온다, 이제. 와!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사러 가는 거야. 그러면 뭐예요? 동나요. 그러면 준비하면 늦었단 말이야. 지금 인터넷으로 보면 여러 유명한 제품 다 완판. 다 완판. 없어요. 근데 뭐 솔직히 여행 오는 분들이 5년 동안 먹을 수 있는 물건이 필요 없잖아요. 아까 말한 것 중에 그래도 무조건 가볍게 가질 수 있는 무조건 들고 와야 된다면 여권이랑 현찰의 느낌입니다. 여권은 내가 나를 증명해야 되니까 너 누군데 이거니까. 그러니까 여권이나 현찰은 정말로 필요한데 특히 현찰은 그럼 얼마까지 필요할까라고 했을 때 저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예, 어느 정도는 필요합니다. 그리고 동전도 필요합니다, 사실은 여러분. 100엔짜리 동전 그리고 10,000엔짜리보다 1,000엔짜리 그렇죠. 지폐. 예, 비싼 거는 필요 없어요. 예, 100엔짜리라든지 예를 들어 자판기 아니면 사람들에게 뭐 물건 바로바로 줄 수 있는 거 있잖아요. 예, 그런 거 단위가 필요한 겁니다. 하루 이틀 정도를 버틸 수 있을 정도의 현찰이랑 그것만 있으면은 그래도 예를 들어 내가 많이 하는 상황에서 일본에 살 수 있거든요. 아까 말했지만 특히 이런 식으로 큰 이번 구마모토 지진처럼 진도 7짜리가 오면은 한 번 더 사람들이 아 맞다. 아 지금 현찰이랑 그 있나? 다 점검하는 그런 게 일본 사람도 항상 있다는 겁니다.